여우흥, 2020년 여자배구 시즌을 앞두고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어차피 우승은 흥국생명의 약자인데요. 흥국생명의 김연경 선수가 가세하자 모두들 흥국생명의 독주를 예상하며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그럼 어우삼은 들어보셨나요? 방금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차피 우승은 삼성화재의 약자입니다. 90년대 삼성화재 배구단을 떠올리며 만들어 보았는데요. 90년대 중반 삼성화재는 정말로 어우삼이었습니다. 96년부터 9년 연속 리그 우승을 달성하고 그 기간에 77연승이라는 대기록도 수립하며 남자 배구 최강자로 군림했습니다. 삼성화재 독주의 원동력은 흥국생명과 마찬가지로 국가대표급 라인업이었는데요. 그 뎁스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국가대표팀의 벤치 멤버까지 보낼 정도였으니 선수층이 얼마나 두꺼웠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삼성화재 라인업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저 많은 엘리트 선수를 영입할 수 있었는지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왠지 그 과정은 어우삼 별명만큼 유쾌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대한민국 배구의 흑역사로 남은 삼성화재의 싹쓸이 스카우트, 함께 들여다보실까요? (1995년) 삼성화재는 남자 배구단 창단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수 수급을 문제로 팀 창단을 다음 해로 연기한다고 발표합니다. 이에 협회는 신생팀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다른 팀에게 신인 지명권을 양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배구 부흥을 위해 다른 팀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지명권을 건네주는데요. 덕분에 삼성화재는 95년 졸업반 특급 대여였던 월드스타 김세진과 국가대표 센터 김상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협회와 경쟁팀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삼성화재는 여전히 선수가 부족하다며 95 시즌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합니다. 이에 삼성화재는 김세진과 김상우 영입만을 위해 95년에 무리하게 팀을 창단한 게 아니냐는 세간의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삼성화재 창단 과정의 잡음은 다가올 스카우트 만행의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이듬해 96년부터 삼성화재는 엘리트 선수 싹쓸이 야욕을 드러냈는데요. 96년 졸업반 대여는 단연 성균관대 출신 갈색 폭격기 신진식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현대자동차로부터 꾸준히 지원을 받아온 터라 신진식은 현대자동차와 가계약을 맺으며 일찍이 행선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뜬금없이 학교 측에서 현대자동차행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90년대에는 대학 졸업반 선수가 실업팀에 입단하려면 학교로부터 취업 지원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성균관대는 이를 볼모로 진로 변경을 압박한 것입니다. 네, 삼성화재로 말이죠. 96년 삼성이 성균관대 운영에 참여하자 학교는 재단의 눈치를 봐야 했을 텐데요. 신진식 행선지를 두고 성균관대와 삼성화재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건 배구계의 정설입니다. 자칫하면 선수 자격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신진식과 국대 세터 방지섭을 포함한 성균관대 4인방은 마지못해 삼성화재와 계약을 맺습니다. 이후 대기업 자본을 앞세워 96년 졸업반 빅3 중에 한 명이었던 한양대 출신 국대센터 신정섭도 포섭하고 나머지 유망주도 싹 쓸어가며 96년 신인 선수 시장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당시 삼성화재는 잘한다 싶은 선수들에게 계약금으로 4억, 5억 정도 줬다는데요. 98년 프로축구 최고 스타 이동국의 계약금이 1억 중반이었음을 감안하면 당시 삼성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돈다발을 풀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창단 첫 해부터 국가대표급 라인업을 갖춘 삼성화재는 96 슈퍼리그 우승컵을 거머쥐고 이듬해 97년에도 우승을 차지합니다. 신생팀 돌풍을 지켜보던 다른 팀들은 전력 보강에 신인 스카우트만한 게 없다며 졸업생 대여를 낳기 위해 경쟁적으로 돈을 풀어대기 시작하는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돈 많은 팀이 엘리트 선수를 독점하고 가난한 팀은 평범한 선수들을 데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팀 간 전력차가 벌어지고 매년 삼성화재의 독주가 뻔해지자 배구 인기도 급속도로 식었습니다. 이에 협회는 신인 지명권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팀 간의 전력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드래프트 제도를 제안합니다. 끝없는 출혈 경쟁에 지친 대기업 구단들도 제안을 반갑게 받아들였는데요. 98년 5월 삼성화재를 포함한 빅4 구단은 드래프트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대학 졸업 선수를 스카우트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하며 새로운 제도 도입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드래프트 제도 세부 사항을 협의하는 와중에 삼성화재는 성균관대 2학년 국가대표 세터 신선호와 계약을 맺으며 또다시 스카우트 논란을 일으킵니다. 훗날 신선호가 졸업생 신분으로 드래프트에 참가하면 그를 놓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드래프트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재학생 신분으로 계약을 진행한 것입니다. 다른 팀들은 이에 대해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는데요. 하지만 얼마 안가 삼성화재는 이들의 더 큰 분노를 일으키는 스카우트를 자행합니다.
드래프트 제도 세부 사항을 두고 구단과 연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결국 98년 12월로 예정된 신인 드래프트는 취소됩니다. 당시 연맹은 드래프트를 1년간 유보하고 그동안 자유계약 제도를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빅4 구단의 단장들이 드래프트 없이는 선수를 뽑지 않기로 합의한 바가 있어 이듬해 3월까지 그 어느 팀도 선수 영업에 나서지 않았는데요. 네, 삼성화재만 빼고 말이죠. 삼성화재는 99년 특급 대졸 선수 4인방 최태웅, 석진욱, 장병철, 명중재와 계약을 맺습니다. 네, 4개 구단 단장 합의각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99년 졸업생들을 싹 쓸어간 것입니다. 협회는 삼성화재 영입건이 규정에 어긋난 행위는 아니라며 중재를 거부하는데요. 이에 격분한 LG화재와 현대자동차는 다가올 공공 시즌에 불참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니 어쩌면 불참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삼성화재가 대학 졸업생을 싹 쓸어간 마당에 LG는 군입대와 부상 등 선수 부족으로 도저히 대회를 치를 수 없다며 공공 시즌에 불참하였고, 가까스로 참여한 현대자동차는 2m 장신센터 윤종일을 리베로로 삼을 정도로 선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배구협회는 이에 책임을 물어 삼성화재의 2년간 드래프트 1순위, 2순위 지명권을 박탈하지만 삼성화재가 2년간 선수 공급을 받지 않더라도 독주할 게 뻔한 상황이었고, 여전히 3라운드에는 선수 지명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유명무실한 징계였습니다. 실제로 01년 드래프트에서 공격 라인 공백을 메우는 데 급급했던 팀들이 공격수 위주로 선수를 지명한 덕분에 삼성화재는 3라운드에 어부지리 격으로 국가대표 리베로 여호현을 지명할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완성된 삼성화재 왕조는 국가대표팀 전력을 갖췄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삼성화재가 곧 국가대표팀이었기 때문이죠. 2002년 아시안게임 대표팀 12명 중에 무려 8명이 삼성화재 선수였습니다. 이를 두고 대표팀을 이끌던 신치용 삼성화재 감독은 자신 팀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몰아주고자 삼성화재 선수 위주로 팀을 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는데요. 훗날 인터뷰에서 내가 삼성화재 감독인 이상 난 구단을 위해 일할 뿐, 2002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팀 선수들 위주로 팀을 꾸려 우승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대표팀 선발에 사심이 들어갔음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삼성화재 선수 6명이 병역 혜택을 받았고, 이로 인해 2000년대 중반까지 압도적인 전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팀이 주축 선수들의 군입대로 전력 누수를 겪는 와중에서 말이죠. 다른 팀도 스카우트 잔혹사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삼성화재 못지않은 무리한 스카우트를 자행하고 리그 운영과 대학 졸업생의 일자리를 볼모로 잡으며 삼성화재 계약 무효화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팬들이 삼성화재의 아쉬움을 드러내는 이유는 도를 넘는 졸업생 싹쓸이가 배구판의 팀 이기주의를 촉발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내 팀만 살면 배구판이 깨져도 좋다는 식의 삼성화재 막무가내 스카우트는 곧 배구판이 깨져도 좋다는 식의 대응을 불러왔던 것이죠. 결국 끝없이 이어지던 삼성화재와 나머지 팀의 스카우트 공방으로 90년대 배구판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팬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팬들은 못내 아쉬워합니다. 만약 싹쓸이 스카우트가 없었다면, 엘리트 선수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면, 신진식과 김세진이 갈라섰다면 오늘날의 배구의 인기는 좀 더 높아지지 않았겠냐며 말이죠. 스포츠 그 너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비욘드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